우리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전무후무할 것 같은 그러게요. 네, 이 녹음 속도인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렉스바 청취자 여러분. 저 오늘 이제 18회차 녹음을 하러 온 저는 DJ 알레입니다. 와. 또 인사해 주시죠. 네. 와, 기필입니다. 네, 저는 더덕입니다. 참 한결같죠. 한결같은 인사 멘트.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 네. 초특급 게스트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는 이혜롬입니다. 와. 알레 작가님 삐지계시겠다. 반응이 달랐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네, 이분을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스튜디오에 제가 초청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제야 초청하셨으면서. 아니 또 스케줄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다 나왔더만. 우와. 와. 오늘 분위기 좋다. 봐봐. 알레님만 삐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바쁘세요. 아니 전국구로 정치인인 줄 알았어요. 선거하러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민한 발언을. 왜 정치인이라는 말이 왜요? 저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치인의 어떤 특정 누군가들의 문제인 거지. 정치인이라는 색깔을 분은 절대로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럼요. 정치라는 거는 되게 오늘 좋은 색깔도 겁니다. 무채색으로 오셨네. 약간 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저희 회색 베이지색 인간. 네. 어느 정당에도 없는 색입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저희가 갈 길이 멀죠. 항상 저희 알렉스바는 소거가 안 된다. 음악 소거가 안 돼요. 맞아. 심지어 여기 와서 제가 또 한 곡을 추가했어요. 진짜? 오늘 몇 곡인데요? 오늘은 그 게스트의 선곡까지 다 해서 16곡인데요. 물론 마지막 곡을 틀지 말지 아직도 고민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의 어떤 이 주제를 나름 적기는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이게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이 주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네.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때 저에게 주제를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오늘의 주제는 이거 같다. 와, 집중해라. 네. 시간 내내.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주제를 모르고 와서 그렇죠.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주제 없으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첫 곡 먼저 들려드려 드릴게요. 네. 이 곡은 스키드로우라는 밴드의 아시죠? 스키드로는 알아요. 그렇죠. 이 곡은 모르세요? I Remember You. 명곡이죠. 제목에서 스키 타는 사람이에요? 일단. 네. 왜 이러세요, 진짜. 정말 음악 볼륨을 더 높여야겠군요. 헛소리하지 마라. 이 밴드의 이름이 네. 진짜 단순하게 정해진 거예요. 혹시 그 스키드 마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죠? 사고 났을 때 자동차 이렇게 콜라로 지운다는 스킬 쫙 마크. 미끄러지면서 나오는 그거 보고 만든 스키드 마크에다가 스키드로우 이렇게 돼서 스키드로우 그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이렇게 밴드 이름엔 별 의미가 없다. 네. 맞아, 그런 거 많아. 너무 고민하면 이상한 제목이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 현학적이 되거나. 혹시 이런 장르의 음악 좋아해요. 좋아하십니까? 네, 장르 잘 안 가려요. 그래요? 네. 그럼 혹시 이 밴드를 아시나요? 알아요. 이름만 알아요. 진짜요? 네. 너무 좋은데요? 음악의 조예가 깊지 않아서 이름만 압니다. 저도 아주 수박 겉핥기로밖에 몰라서. 우리 모두 그래요. 네, 여기는 아니신 네. 것 같은데. 겉핥는 방송입니다. 쉽지 않아요, 수박을. 수박을 씹어 드시나요? 그러면 씹어 먹죠. 어떻게 먹어요? 녹여 드세요? 거의 녹여 먹는 느낌 아닌가요? 녹는 느낌 아닌가요? 씹는다는 느낌을 가져본 기억이. 수박을 씹어야죠. 어떻게 녹여 먹지? 우리가 먹은 수박의 가격에 혹시 영향을 받나요? 혹시 그 수박바 뭐 이런 거라고 아이스크림하고 착각하신 거 아니죠? 잘 헷갈리네요. 이런 방송이에요. 스키드로우의 I Remember You라는 이 명곡을 들으면서 맨날 수박을 이야기한다. 네. 너무 좋네요. 수박을 기억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고만해 이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샵이 있는데 수박 빈티지라고. 역시 락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락이 어쨌든 제 인생에 참 중요한 시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락을
하나라도 선곡하지 않으면 뭔가 이 알렉스 바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사실 이 I Remember You 이 곡은 유튜브로 뮤직비디오를 찾아보시면 네. 이 보컬의 그 미모가 너무 그래요? 그래요? 매력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뭐 개인의 취향이지만 네네. 이 긴 생머리에 금발의 남자분 그때 한창 이제 락커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마른 사람인데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모습이 옆모습이 너무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요. 노래 부르는 모습이 아름답다. 근데 이 팀 자체가 갖고 있는 히스토리를 보면 사실 본조비랑 되게 많이 맞닿아 있는 팀이에요. 그래요? 네. 본조비는 진짜 이 팀의 기타리스트가 본조비랑 이제 호영호재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서로 그런 약속을 했었대요. 누가 먼저 뜨면 서로를 키워주자. 근데 본조비가 먼저 뜬 거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서 스키드로우를 키운 거예요. 본조비가 초반에. 근데 초반에는 보컬이 되게 약했대요. 그래서 보컬을 교체해서 새로 찾은 게 이 사람. 뭐 보컬 그 예명으로는 세바스찬 바흐. 실제로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자기 이제 예명으로 지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악동 중에 악동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을 영입할 때 누군가는 경고를 했대요. 니네 꽤 곤욕스러울 거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아마 캐나다에서 이제 이 뉴저지로 건너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와서 오자마자부터 술집에서 난동 부리고 정말 애고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면이 구겨지거나 자기 밴드에 뭐가 이렇게 자존심이 뭔가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들이대는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사실 이 팀도 약간 이제 메탈 락 장르에 속하는 팀인데도 이 베이시스트나 연주자들은 굉장히 순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놀 때도 막 그냥 되게 막 순한 장난, 서로 막 누가 더 오래 참나 이런 장난 이런 거 하면서 서로 굉장히 순수한 팀에 굉장한 악동이 들어온 거죠. 아이고. 근데 어쨌든 스키드로우라는 팀이 초반에는 본조비 덕을 본 것도 맞는데 이 세바스찬 바흐라는 보컬이 없었으면 이 팀이 또 이만큼 인지도가 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도 맞기 때문에 맞아. 굉장히 뭐 곤욕스러웠지만 중간에 끼어가지고 곤욕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또 이제 그 나름의 덕을 본 그런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악동짓은 해도 사람이 나빴다면 잘랐겠죠. 결국 아무리 잘렸습니다. 그래도 그렇군요. 네, 결국 이해했습니다. 잘렸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였구나. 그 정도였군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이 기타리스트가 그 본조비 그 친한 형과 이 보컬 사이에서 자기가 껴가지고 항상 새우등이 터졌던 사람이라 결국은 잘랐는데 그 이후로 근데 뭐 그 시기가 결국 이 메탈 밴드들의 이제 마지막 시기여서 그래서 마지막을 장식한 밴드이고 이후에 이제 너바나가 등장하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음악이 바뀐 거죠. 시대 흐름이. 그래서 사실상 스키드로우도 이후에는 이제 그 흥망성쇠에서 이제 쭉 이제 가라앉는. 그러니까 지금도 밴드는 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세바스찬 바흐가 이제 보컬로 있을 때의 전성기까지는 못 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 함께 끝까지 가는 그룹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그룹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윤밴, YB도 그렇고 본조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뭐 후담에 의하면 결국 뭐 본조비와 이 세바스찬 바흐는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화해를 했다. 좀 수그러들었나 보네요. 그럴 수 있지. 성장했더라. 성숙일까요? 힘이 빠진 걸까요? 뭐 힘이 빠지는 게 성장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말도 공감해요. 힘 주고 있는 게 힘이 빠지면 그렇죠. 힘이 안 빠지시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근데 아무래도 호르몬이 바뀌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가만히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왜요? 아무 때나 끼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요? 네. 우리 이렇게 청취자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곡을 사실 뽑은 거는 저의 또 이제 그 고등학생 때의 추억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곡이고 그냥 음악을 그때 스키드로우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이 곡 말고도 이 음반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가지고 오프닝 곡으로 뭘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 음악 들으시면서 뭘 하셨던 걸까요? 아니 무슨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야자 시간에 공부를 했죠.
아니 야자 시간에 어허. 앉아 있었다는 것까지는 뭐 공감하는데 무슨 공부했다는 걸 왜 생각을 안 믿어? 하느냐. 생각이요? 네. 대학은 어떻게 갈까? 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도 별로 큰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음악 듣는 건 뭐라 안 하셨나 보네요. 네, 야자 시간에는 크게 별로 뭐라고 안 하셨어요. 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옆팀 팀장님이 뭐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네, 세대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키드로우의 I Remember You를 꼭 한번 들려봐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프닝 곡으로 가져왔고요. 네, 다음 곡도 이어서 들려봐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도 락 베이스인 것 같은데요. 인디 락 쪽이라고 이제 장르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밴드예요. 더 페이퍼 카이츠라고요. 이 밴드는 호주 밴드.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어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요즘에 집에서 이제 작업할 때 유튜브로 많이 틀어놓는 밴드 음악이거든요. 락 느낌도 있는데 컨트리 느낌도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 이유는 밖에 계신 최 PD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거기까지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왠지 호주의 광활한 사막 황무지 같은 데서 기타 하나 들고 노래 부르면 딱 이 느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떠올리는 이미지도 진짜 다 네. 다르구나.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막이 떠오르진 않았거든요. 저 사막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떠오르셨어요? 그냥 촉촉하게 흐린 바다가 보이는 카페? 뭐 그런 느낌? 네. 한 30m짜리 파도가 밀려오는? 아니요, 촉촉한이라고 했잖아요. 뭐야, 머리 쫙 포마리면서. 진짜. 부부의 대화입니다 지금. 네. 이혜님은 혹시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 느낌 있으신가요? 아니요, 느낌 없어요. 좋아요. 네. 저 그냥 멜로디를 따라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좋다. 저도 사실 뭐 늘 얘기했지만 가사를 듣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멜로디 라인의 정서가 너무 좋아서 이 밴드 음악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네, 저도 가사를 안 듣는데 가사를 안 들었는데 그래서 좋아했는데 가사 때문에 배신당한 그런 곡도 있지 않으세요?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쵸?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가사를 아직도 잘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거를 리뷰하려고 찾아봤다가 왜? 이런 곡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레디오헤드의 크립이라던가 뭐 그런 거. 맞아. 레디오헤드는 좀 그런 류의 곡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넌 나만 바라봐. 누가 태양?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나는 바람 펴도 맞아. 너는 나만 바라봐라. 진짜요? 네,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맞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사가 그런 내용이어서 그 다음부터 듣지 않았다가 내가 슬픈 바람 펴도 썰이. 너는 절대 피지 마. 그쵸. 베이베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쵸? 훌륭하네요. 그때 그 곡 나왔을 때 막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분노를 많이 표출했었던 것 같은데. 그랬을 수 있겠다. 근데 또 이제 그만큼 뭔가 그 사랑의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이런 해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쵸. 진짜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지 그런 역설적 표현. 나를 믿어줘라. 날 믿고 끝까지 사랑해봐라.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표면적인 가사. 그쯤 되면 가스라이팅 같은데. 그러네. 오늘도 주제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변덕이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지난주 못지않은 오늘 스펙타클한 어떤 대화가 오갈 것 같다는 기대가 드네요. 이 음악은 좋네요. 그쵸. 저는 그냥 어떤 연상이 되었냐면 그냥 제주도의 어떤 그냥 한적한 동네에서 집이 그냥 한적한 집 한가로운 오후 한가롭게 햇살이 스며드는 그냥 오후에 방에서 음악 틀어놓고 있는 그 느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곧 제주도를 가신다는. 뭘 또 보내려고 그래요? 곧의 기준은 누구나 다른 거죠. 그럼요. 그렇죠. 인생 뭐 상대성.
살아보니까 10년도 고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순식간이죠. 그건 정말 그래. 이렇게 거의 노년 방송처럼. 오늘 네 제가 뽑아온 곡 중에 찰나라는 곡이 또 있어요. 네. 불교 방송으로 가나요? 여자분이 등장하셨네? 아, 네. 사실 이 The Paper Kites의 이 음반이 5집인데 네. 여기에 수록된 곡들은 대부분 다 이제 피처링 한 가수들이 있어요. 네. 아, 종이연이구나. 지금 들어보니까 페이퍼카이츠가 뭐였지? 아, 이제서야 알았어. 훌륭하십니다. 종이연 밴드. 네. 사람 이름 같네요. 종이연, 이연 씨. 네. 방패연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나? 굉장히 궁금해지네. 하지 마. 그만해. 토크 불가. 차단. 잘하셨어요. 잠시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 작업할 때 틀어놓는다는 의미를 좀 알겠어. 이렇게 잔잔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뭐 글을 쓰거나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보통 글 쓸 때는 가사 없는 곡을 많이 틀어놓는데 이 밴드 음악은 그냥 틀어놓으면 가사가 잘 안 들려요. 원래 가사 잘 안 듣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잘 안 들려도 꽂히는 어떤 느낌들이 리스닝은 있잖아요. 되시는구나. 저는 아예 리스닝도 안 되기 때문에 뭘 틀어도 똑같습니다. 네, 이어서 갈게요. 그만해. 또 페이퍼 카이츠의 또 다른 노래예요. 그 네. 같은 음반에 수록돼 있는 이번에 론리라는 곡인데요. 네. 사실 저 이 밴드 음악 들었을 때 좀 이런 느껴졌던 정서가 좀 약간 외로움의 정서가 좀 많이 스며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곡 중에 네. 론리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맞잖아요. 최근에 또 스토리에 또 맞아요. 외로움에 대해서 또 올리셨잖아요. 맞아요. 네, 외로움은 제 인생과 크게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단어라서. 그래요? 네. 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신 분인데 제가 사실 또 이 음악을 선곡한 게 제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얘네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네네. 저의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 상담사님 같은 느낌.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네. 우리는 서로 외로운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 노래 가사인데 우린 서로 외로운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이정선님의 곡 여기서 한번 틀었었죠, 제가. 근데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아무리 군중 그렇죠.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나를 완전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쳐다보지 라고 마세요. 얘기하시죠. 그러면 저 위에 계신 그분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진행되는 스토리가 있죠. PD님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로봇 아닙니다. 저 가끔 로봇 같아서 얼마 전에 AI신가 해가지고 어느 분이시지 갑자기 리수님이 인증해 주셨어요. AI 아니다. 아, 진짜요? 네. 인증해 주시고 가셨어요. 들어보십시오. 진짜요? 리수님과 좀 만나봐야 되겠네요. 저도 조만간 한번 만나봐야 되겠는데. 외로움 얘기. 네. 네. 이 곡은 근데 가사를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면 또 재밌는 라임이 또 있어요. 네, 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안 들려요. 영어잖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lonely, only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라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죠. 재밌어가지고. 근데 외로움에 대한 그 생각도 사람마다 좀 달라서 어떤 부분으로 나는 외로움을 느끼나도 좀 각자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외로움 전문가이신 이혜님. 외로움 전문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데.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어는 각자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백과사전처럼 딱 정의해 놓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 론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러블리랑도 되게 비슷하고, 또 철자를 보면 안에 원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냥 혼자. 네, 원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러네요. 네, 조금만 바꾸면 러블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론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 단어를 되게 사랑하는데 오늘 딱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그렇구나. 언어학적 접근. 네.
탁월한 선곡이었죠. 역시 알레스바는 역시 알레스바예요. 네. 음악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는 겁니다. 저도 뽑을 땐 괴로우나 들으면선 좋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전 로드트립 좋아하니까 네. 알레 작가님 옆에 있으면은 디제잉 해달라고 꼭 부탁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가 나올 곡이지만 전 아무 노래나 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자체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맞아요. 저도 거의 음악을 한순간도 안 틀고 사는 적이 없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항상 무슨 곡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뭐 어떤 음악 좀 추천해 주면 추천을 못 해요. 맞아, 그럴 때가 있어. 네, 저는 머릿속에 저장해 두지 않고 그냥 들어보다가 특히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플리 그런 걸 많이 듣는데 그냥 이제 아무거나 틀어봐요. 그러다가 첫 곡의 첫 소절이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들는 거예요. 맞아. 네, 그 다음은 뭐 좋든 말든 상관없고 그죠. 그냥 쭉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넘겨요. 맞아요. 네, 그렇게 선곡을 하다 보니까 무슨 곡을 듣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혹시 사람도 그러신가요? 첫 만남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갈리는? 없지는 않은데 근데 사람은 그래도 오래 두고 봐야 사람을 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살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아요.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사실 그거는 제가 누군가가 저를 볼 때도 그렇게 봐주길 늘 바라거든요. 네, 첫 모습에서 나를 많은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래 알고 나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어떤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접근이 저랑은 뒤집어져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래요. 저는 첫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블링크나 이런 책을 읽어보면 네. 이해는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이라 그냥 첫인상으로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이제 홍보나 이런 거 할 때 취약해지는 거예요. 첫인상이 중요한데 첫인상을 너무 생각을 안 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렇답니다. 네, 안 좋다. 네. 이해님은 어떠세요? 뭐가요? 첫인상? 네, 네. 첫인상은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포지셔닝이라는 책을 보면은 무언가를 인지할 때 처음에 카테고라이징을 먼저 하거든요. 카테고라이징을 처음 하게 하는 게 첫인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알레님을 보면 알레님 머리를 이제 남잔데 머리를 묶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잖아요. 이게 진짜 흔치 않은가요? 아주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이 안에는 많네요. 이 공간에는 네. 퍼센트가 네. 20%가 네. 40%가 그러니까 그게 많지 않으니까 그 많지 않은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알레님의 어떤 성품이나 성향이나 그런 거를 알기 전에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람 혹은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는 사람 그 카테고리에 먼저 위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걸 노리신 건 아니셨고요? 아닌데요. 그냥 안 잘린 것뿐이에요. 사실은 경제적 이유로. 그렇죠. 맞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맞아. 저도 그래서 샴푸 많이 들잖아요. 아니 그것도 약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미용실 가는 것보다는 그쵸. 훨씬. 저도 그래서 6개월까지 참는 이유가 자주 가면은 좋지. 근데 이게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 시간도 아깝고. 저는 거의 1년에 한 번 가요. 그러니까. 대신에 샴푸는? 샴푸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걸로. 네. 잘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계산해 본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저도 뭐 미용실은 보통 머리 짧게 하고 다니시는 남자분들 대부분 미용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갔죠, 저도. 근데 전 2달에 한 번. 캐피디님도 진짜 귀찮아해가지고 이분은 귀찮아서. 맞아요. 네. 머리카락이 나를 귀찮게 하기 전까지는 모든 걸 참을 수 있죠. 그 귀찮음을 넘어가면 이제 저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 감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일주일을 참으면 안 감을 수 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요, 빨리. 노래 틀어요, 우리. 와, 오늘
주제 잡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피디 하드코어예요. 조심해야 돼. 잠시 목 좀 풀고 갈까요? 와우. 네. 이 외로움의 정서가 되게 묻어나는 곡을 듣고 네. 머리 안 감는 미용실까지 갔다 왔어요. 네. 우리 지금. 네. 오늘 방송이야말로 이 곡과 어울릴 것 같은데 정말 무엇이 날 이 길로 걸어가게 하는지 모를, 무엇이 이 대화를 어떤 길로 이끌어갈지 모를. 네. 사실 이 G.O.D의 길 이 곡은 너무 명곡이잖아요. 그리고 꼭 인생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씩 듣고 가는 듯한 느낌의 곡. 맞아. 네. 그리고 많은 또 가수들이 또 리메이크도 하고 자신의 어떤 인생에 또 비추어서 또 이 곡을 많이 부르기도 했던 그런 곡인데 요즘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저도 이 곡을 뽑아봤어요. 작사가가 누구죠? 가사 너무 잘 쓴 것 같아. 박진영 아닐까요? 찾아볼까요? 그 당시는 뭐 네. 이것도 참 궁금해지네요.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분명히 앞이 무언가 보여서 선택을 하는 걸까? 박진영이네요. 그렇죠. 박진영도 이때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누구나 살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의 고민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 있나요?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어떤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입시에서 뭐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뭐 회사를 갈 때, 그다음 결혼을 해야 될 때, 그럼 결혼하고 나서 나의 그 후반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다면 그런 고민들이 이제 점점 농도가 옅어지고 좀 다른 고민을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길인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길 말고 또 내가 그쪽으로 가는데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길이 아니라 어떻게 가꿀까를 또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시기마다 다른 게 아닌가. 결혼을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확신의 정체는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뭐 대부분은 착각이 일단 착각을 해야 착각을 안 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지? 저는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뭔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사회적인 그런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건지 내가 정말 뭔가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 결정할 때 정말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 중에 하나씩 해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가사처럼 정말 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달려보는 게 맞아 하고 달리는 걸까? 사람마다 참 다른 형태로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달리더라도 너무 다르겠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건 한다 안 한다인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니까 우리 생긴 모양이 다 다른데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또 그러면서 아까 이혜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자꾸만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또 있고 근데 그 기준 또 지멋대로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독서 모임을 했는데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다뤘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쭉 읽어보면 정혜신 박사님이 이제 얘기하신 이제 정서적 CPR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제 심리적인 어떤 지지자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주는 심리적 지지자가 필요하다. 그게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을 둘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가지는 혹은 내가 그 정서적 마지막 방파제랄까? 네, 그 역할을 해주는 그 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어떤 조건들로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첫 번째는 개별성이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경계선이 있다. 경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고유성.
이 사람도 고유하고 나도 고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뭉갤 수 없다. 이렇게 그룹핑할 수 없다.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고유하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 얘기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근데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분을 저는 이제 코칭을 하는 기회를 얻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작년에 의문을 가지고 마치 화두처럼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동화였어요. 진짜 SNS 시장에서 자동화가 핫했었거든요. 자동으로 돈을 불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저는 코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자동화하지? 그 의문을 제가 떼지를 못했어요. 공식화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돌아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컨텐츠 강의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다, 이런 방식이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기는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담기는 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그게 진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근데 우리는 그 기술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1:1 코칭이 무제한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오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삶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한 달 전에 우리 알레님을 만났지만 네, 우리 PD님과 네, 만났지만 그렇지만 그때 사람은 이미 없잖아요. 맞아요. 지나갔죠. 네, 그때 사람은 없고 우리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새로운 눈으로 내가 알고 있던 알레 말고 지금의 알레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한 3곡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 오늘의 알레는 어떤 모습인가 관찰당한 거였군요. 네, 오늘의 알레는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지켜보게 돼요. 초반에. 그러면 좋다. 확실히 어제의 알레와는 다른 알레가 앉아있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굉장히 열망해요. 항상 같은 눈으로 이 사람을 뭉뚱그려 보지 않는 지혜를 갖기를 너무 희망하거든요. 네. 그게 제가 너무 가고 싶은 길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추상화의 영역을 넘어서는 건데 인간이 추상화한 이유는 뇌의 에너지 세이브 모드를 위해서라고 뇌 접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선다는 의미는 본능을 거부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무지하게 들어가는 행동이거든요. 절대 쉽진 않은 거죠. 맞아요. 카테고라이징이 최적화를 위해서, 에너지 최적화를 위해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유, 매일매일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어제 그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도 나왔는데 공감을 하면 공감을 받는 자와 공감을 하고 있는 자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건 그냥 상호작용. 네. 그래서 오늘 제가 3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저는 저를 들여다보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일방적으로 에너지가 빨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에너지를 공유하게 되는 네, 공감이라는 거 에너지를 공유하는 행위. 그래서 마치 우리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냥 공유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도 개별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네요. 서로 공감은 하고 주고받지만 그렇다고 하나로 보는 건 아니고 그렇죠. 개별자로서 주고받는다. 오, 중요한. 그렇죠. 핵심 체크. 요게 제목이 되나요? 뭐요? 일단 흘러가 보죠. 네. 오늘 되게 지난주에는 인생 33회 차셨는데 오늘은 몇 회 차이신지 알 수 없는. 네. 그분 아니셨어요? 저번에 260님이 33회차에서 3협충부터 오셨던 그분 얘기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네. 와, 오늘 깊어요. 너무 좋아요. 네, 지나가 볼게요. 네. 이때 들으면 딱 네. 좋은 곡이네요. 근데 지금 틀 곡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거는 마지막에 뭘 틀 보고 것 말씀하셨을까? 네. 이따가 들려드리고 네. 이번 곡은 사실 제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요즘에 1부 제가 이제 선곡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이제 게스트의 선곡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1부의 마지막 곡이에요. 네. 이번 곡은 일단 먼저 음악을 틀어드리고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네. 혹시 이 곡 알 것 같아. 그래요? 전주 들으니까 알 것 같은데 누구였지? 필인 아니고 오카린인가? 되게 접근 방법이 플룻 같은데요. 그러게요. 플룻인가요? 네, 저도 플룻 같은데. 플룻보다 좀 약간 가볍게 느껴져서. 이상은인가요? 누구지? 목소리 와우, 누구야? 남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난 신해철이 굉장히 미성으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예리하신데요. 맞아요? 넥스트. 맞아요? 그렇구나. 우리 집에 넥스트 앨범이 있어서. 네, 이거 넥스트의 라젠카 세이버스라는 그 노래 있었던 그 락 음악. 그 음반에 있는 A Poem of Stars라고 해가지고요. 그 별의 시라는 곡. 굉장히 서정적인 곡이죠. 같은 앨범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오히려 이 음반 자체가 라젠카라는 애니메이션 음악이잖아요.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몇 명이나 봤는지 저도 사실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모르는군요. 네, 아마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개발된 그 프로그램, 그 방송에 거기에 수록된 음반일 거예요. 이 음반이.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꼭 이제 굉장히 이제 영웅적 서사도 있지만 그 안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정적인 부분이 다뤄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약간 아마 그 부분에 나온 곡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 가사 자체가 결국 희망은 저 구름 뒤에 가려져 있는 별들과 같이 숨겨져 있는 거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봐야만 볼 수 있다고, 두 눈을 감고 봐야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가사가 되게 좋네요. 그렇죠. 네, 눈을 떠야 원래 볼 수 있는 건데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가사가 되게 좋아서 이 곡을 좋아하거든요. 가사는 안 듣는다고 했지만 이 곡은 정말 가사 때문에 좋아하는 곡. 이것도 신해철 작사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작사 작곡까지는 찾아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넥스트의 음악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왕.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때론 눈을 감아야 된다. 시각 정보가 너무 많은 걸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눈을 뜨고 있으면 너무 현실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은 대체로 희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메시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이 되게 희망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보통은 현실을 이야기할 때는 희망의 정서랑은 좀 갈라지는 멀어지는 느낌인데 그럴 때 눈을 감고 봐야만 보이는 게 희망이지 않을까.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흐린 날을 되게 싫어해요. 저는 흐리고 스산하고 비 오는 날 이런 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날에 거의 이제 에너지가 없어져요. 근데 그런 날에도 늘 품었던 생각은 사실 날이 흐리면 파란 하늘이 그립잖아요. 근데 파란 하늘은 항상 저 구름 뒤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파란 하늘을 상상하고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약간 그런 제가 생각했었던 느낌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이 곡을 또 오늘 뽑아봤죠. 네. 좋네요. 좋은가요? 네.
이게 비슷한 맥락인데 뇌는 눈으로 이렇게 우리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랑 상상해서 하는 정보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뇌의 입장에서는 크게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해본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상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재료가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경험이 없다면 사실 이 상상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잖아요. 근데 이 재료가 우리의 진짜 실경험이던 아니면 책을 통한 어떤 한 번 걸러진 간접 경험이든 간에 그 재료가 있으면 이제 상상력을 거기에 덧붙여서 얼마든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상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게 뭐 이런 취미생활, 여행 이런 걸 경험하려고 하는 게 내 세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여기에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그걸로 더 많은 걸 확장시킬 수 있으면 그럼 내 삶이 확장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사실 안 보이는 세계를 더 좋아하거든요. 현실이 잘 없어요.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땅에 못 떼는 게 저의 이제 한계점인 걸 아니까 못 디디는 게. 네. 혹시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가지고. 맞아. 네. 잘 못 디디는 게 저의 한계점일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저는 보충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의 끝과 함께 어떻게 멘트를 이렇게 맞추셨어요? 마치 여기 대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몰아가기야. 관록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멋져요. 이상하네 오늘.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1부에 준비한 곡인데요. 네. 이 마지막에 이 별의 시라는 이 곡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이 품고 있는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이게 현실이라는 거에 치일 때도 많은데 그 현실에서만 이렇게 구르다가 살다 보면 구르고 가기에는 너무 인생이 너무 처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동화 같은 상상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너무 현실에만 그 매몰된 사람으로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아이가 어쨌든 지금의 제 아이는 바라보는 게 아이의 우주는 또 이제 저랑 제 아내잖아요. 근데 그 우주가 너무 현실에 이제 갇혀 있다 보면 아이에게도 어떤 좋은 상상을 하게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몽상가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 조금은 누가 봤을 때는 참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많이 한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또 마침 또 오늘 이 곡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1부의 끝곡으로 이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면서 들어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 정도인가요? 네. 네. 그러면 잠깐 물 마시고 2부 갈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